자, 오늘 해야 되는 거 122페이지 전류의 자기작용하고 전자기 유도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전기 파트 끝낼게. 그리고 나면 다음 주는 파동 파트. 자, 그러면 오늘 하셔야 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첫 번째,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용에 해당되는 거.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 생겨요 라고 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요번에 과거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 정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 도선 주변에 자기적 현상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기력까지 끌고 갈게.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는데 원래는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자석이 만들어야지 되는 게 자기장이야. 자, 그러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요, 사실은 두 종류가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에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석 중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석인 걸 영구자석이라고 얘기해. 대표적인 게 막대자석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되는 거 우리 전자석이라고 해요. 근데 전자석이든 영구자석이든 걔네들은 무조건 자성을 갖는 순간 두 개의 극을 갖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멋진 말 말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 반대 극끼리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이렇게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청력을 싸잡아 자기력이 작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을 내가 반으로 자른다. 자, 그럼 반으로 잘랐을 때 이 한 덩어리 안에는 몇 개의 극이 있니? 두 개의 극이 다시 생겨요. 이걸 또 잘라도 자석 한 덩어리 안에 두 개의 극이, 또 잘라도 한 덩어리 안에 두 개의 극이 항상 생기죠. 그래서 자석은 두 극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가 자석의 특징. 됐어? 자, 그럼 언제까지 잘라도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겨? 말해봐. 언제까지? 하나의 원자가 될 때까지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겨. 그래서 원자 하나가 남았을 때도 N극과 S극을 가져. 그러면 이 원자를 내가 핵분열시키면 어떻게 돼? 그땐 두 극이 동시에 없어져. 저 미친년. 빨라 와. 민혁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신도 포기하고 왔는데 우린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 다 욕만 해. 자, 그래서 오늘 놀려고 그랬는데 민혁이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재원 없을 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은요, 자석을 아무리 쪼갠다고 해서 두 극을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긴다. 이 원자를 핵분열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N극도 S극도 생기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왜 두 극은 동시에 생깁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이러한 자석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은 원자의 뭘로 할 수 있다?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체 설명하면서 다 했었던 거, 이렇게 하나의 원자 속에는요 플러스 입자들이 모여있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원자 핵 속에 됐어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전자는 미친 듯이 이 안에서 회전 운동한다.
그래서 전자가 회전하게 되면 그 전자의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에 의해서 각각의 전자들은 자기만의 NS 극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속에 11개의 전자가 있는데요. 11개의 전자들이 각각 자기만의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해. 그러니까 각각의 전자마다 자기만의 NS 극을 다 가져. 대신에 방향은 다 달라. 그러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속에 있는 11개의 전자가 갖는 NS 방향을 마치 힘을 합성하는 것처럼 합성을 해. 그러면 하나의 원자 속에 자기만의 뚜렷한 N극과 S극을 갖게 된다고요. 이렇게 뚜렷하게 N극과 S극을 갖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 물체가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자화된 방향이 뚜렷하게 방향을 가질 거고 그랬을 때 얘네들의 배열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원자들로 모여 있으면 이게 바로 영구자석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쪽이 반대극이라서 힘이 상쇄되고요. 상쇄되지 않는 양 끝단이 극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자석은 오른쪽 끝이 N극, 왼쪽 끝이 S극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성에 드러났는데 내가 자석을 반으로 잘라요. 그러면서 여기를 잘라버려도 상쇄됐던 부분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두 극을 갖고 또 잘라도 상쇄됐던 부분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자석은 아무리 잘라도 두 극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없었던 거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무리 자석을 쪼개도 두 개의 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구 자석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랬을 때 또 다른 자석인 내가 나침판을 이렇게 놓으면 나침판의 자친 중 N극은요. S극이 당기는 힘을 받고 N극으로부터 미는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자석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각각의 나침판에 있는 N극이라는 자침이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자침의 N극을 밀 거고요. S극은 당길 거예요.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 여기에 있는 나침판은요. N극이 미는 힘을 받고 S극이 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걸 합성한 이 방향이 N극 방향. 그래서 얘도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으로 각각의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서요. 그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러운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게 이 주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그래서 그 자기력 방향으로 부드러운 선을 그려놓은 이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더라. 기억나죠? 자, 그래서 자기력은 항상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느 쪽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좀이라고요. 어느 쪽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납니다. 자기력선의 간격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는 부분이 센 힘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나는 부분이 힘이 약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의 간격으로 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 너 안 보이지냐? 이쪽으로 써줄게.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기력선의 간격으로 자석의 세기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A라는 자석하고 B라는 자석 중에 누가 더 센 자석인지를 확인하려면 자기력선의 개수 또는 간격을 보면 된다. 그래서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력선을 우리는 그리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4개 나타나고요. B라는 자석에서의 자기력선이 2개 나타난다면 이때 자석의 세기는 A가 2배 더 세 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게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표현한 걸 우리는 파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자기 선속이라고 한다.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를 표현하는 기호다. 그랬을 때 A라는 자석은 자기력을 나타내는 선의 개수가 4개니까 이 자석의 실제 세기는 4웨버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근데 B라는 자석의 실제 세기는 자기력선이 2개 있으니까 2웨버야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자석의 실제 세기. 그 자석의 실제 세기를 단위 면적, 그 힘이 나오는 면적, 단위 면적으로 나누시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가 나온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장은 자석의 실제 세기가 아니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1제곱미터면 자석의 실제 세기 4웨버를 1제곱미터로 나누세요. 1제곱미터로 나누세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인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 A라고 하는 자석의 자기장은 4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의 단위를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쓰면 단위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과학자 이름으로 이 단위를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자기장의 단위는 4웨버 퍼 제곱미터로 안 쓰고요. 4테슬라라고 씁니다. 이게 자기장의 단위다. 되겠어? 자, 이 면적도 1제곱미터라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 2테슬라예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기력의 세기를 표현한다. 자,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면적분의 자기선속이다. 이게 원래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러한 자기장이 자석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 거고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되겠어? 자, 원래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의 힘을 나타내는 거라서 우리는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이때 자기력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다. 자기력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석의 자기력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N극, S극 이렇게 있으면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 힘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기력이.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자기력선은 사실은 완벽하게 닫혀있는 패곡선입니다. 근데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을 그리다 보면 대단히 안쪽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쪽의 자기력은 잘 표현하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근데 바깥쪽과 안쪽을 보면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맞는데 안쪽은 거꾸로 S에서 N으로 가죠. 그래서 안쪽의 자기장 방향은 거꾸로 S에서 N을 향합니다.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의 힘의 방향을 그래서 얘기하면 두 개가 반대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쪽을 잘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기력 방향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 바깥쪽 자기력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쪽의 자기력선은 습관적으로 안 그리는 것 뿐이죠. 안쪽에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석의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줍니다. 자,
자, 자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가면 이러한 자기장이 자석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든대.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 선행하고 왔으니까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때 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진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도선의 모양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물리 레벨 1에서 했을 텐데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한다. 주원아 얘기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나누는데 첫 번째가 무슨 도선? 그렇죠. 첫 번째가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됐어. 두 번째 계속 얘기해.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세 번째.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마. 세 번째 도선의 모양. 첫 번째 직선 도선. 이거.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해, 이 새끼야.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재윤아 얘기해. 세 번째. 그렇지. 이거 아니거든 바보야. 솔레로이드. 자, 이렇게 세 가지 도선에서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어떤지 봐야 돼. 첫 번째, 직선 도선이야. 2학년 되면 이것 때문에 과학 내신 엄청 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방향 결정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지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나 왜 완벽해지는구나. 되겠어. 자,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이 방향으로 I라는 전류가 흘러. 자, 그러면 이 주변의 자기장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과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 오른손 머시기. 오른 나사 법칙 얘기한 그 머시기를 얘기하라고. 누구니? 민혁아, 누구니? 누가 가르쳐준 오른 나사 법칙이니? 이거 앙페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알아야지. 면접 중인데 이렇게 어때? 치!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인데요. 오른손 펼치시면 이렇게 돼요.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무슨 방향? 전류와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 자,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을 가리키는 거야. 언제? 직선 도선에서. 라디오 하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앙페르인데 이 사람 되게 익숙해. 프랑스 사람이라 앙페르라고 하는 건데 됐어?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앙페르인데 이걸 미국 놈들이 뭐라고 읽었어? 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할 때 그 암페어가 저 사람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면요. 이 분필이 도선이라고 치면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위로 나머지 네 손가락 부드럽게 감았을 때 이게 주변의 자기장 방향.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감는다고 쳐요. 막대기를 항상 내 손바닥 안에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이렇게 생겨.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면 너는 왜 계속 틀리는 거야? 잘못 써서. 자, 그래서 감았을 때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생깁니다.
동심원 모양으로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요. 내가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요 A 지점에 나침판을 놨을 때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B라고 하는 나침판을 놨을 때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여기에 C라는 위치에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우리 이제 이런 거 할 거잖아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위치에서 자기장 방향 어떻게 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감았을 때 항상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A 위치에서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실제로 가리키는 N극 방향입니다. 그래서 B 위치에서는 이 방향, C 위치에서는 이 방향이 N극 방향이다. 되겠냐? 학교에서는 앞, 뒤, 오른쪽, 왼쪽 네 군데를 물어볼 거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접선 방향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N극 방향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물리 1에서 했었는데 우리 에스더는 기억하겠지? 아니겠지. 직선 노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시 R분의 KI로 계산한다. R분의 KI가 직선 도선 주변에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다. 그러니 A, B, C가 있다면 A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K는 자기장을 구하는 상수값이고 전류의 세기 I. B는 2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R분의 KI. C는 3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이 생긴다. 되겠어?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 세기 구하는 방법 R분의 KI 저거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올림할 때 영재 물리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어가는데 이 새끼들 왜 병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뒤진다. 자, 그러면 얘네들요. A, B, C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 몇 대 몇 대 몇? 했어. 3대 2대2? 뭔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진짜. 어쩔 거야. 3대 2대 1이 왜 나와? 6대 3대 2. 와 진짜. 6대 3대 1.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치? 자 근데 실제로요. 이거 보기에 3대 2대 1이 꼭 들어있다. 그래서 대단히 적지 않은 숫자가 3대 2대 1을 찍는다. 되겠어? 그래서 이거에 6대 3대 2라는 거 보여주려고 늘 이 숫자 씁니다. 됐죠? 기억해 두십시오. 에스더 알고 얘기한 거야? 주원이가 알려줘서 그냥 얘기한 거야? 아니 그 다른 친구들이 틀릴까 본보기로. 그치? 잊지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 꼭 나오는 문제고요. 반드시 그 안에 보기가 3대 2대 1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결정하는 거 했어. 아,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은 약해지는구나.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은 세지는 거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형 도선이거나 또는 솔레로이드 요래 생겼지 주원아. 그래도 이름은 솔레로이드야 이년아.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어떻게 결정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곡선 도선에서는요. 직선을 뺀 나머지 원형도 솔레로이드도 곡선이야. 곡선에서는 거꾸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전류가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요. 우리 엄지손가락이 전류면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곡선에서는 내 손가락이 감기 편한 전류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 나침판의 N극 방향이라는 뜻이야. 근데 뭐요? 얘 곡선이잖아. 곡선은 뭐냐면 안쪽 자기장과 바깥쪽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렇죠? 안쪽 자기장과 바깥쪽 자기장을 갖습니다. 마치 막대 자석처럼.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안쪽 방향일까요? 바깥쪽 방향일까요? 이게 정반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나침판의 N극 방향은 안쪽 자기장 방향이니 바깥쪽 자기장 방향이니? 주원 말해. 안쪽 방향을 가리킬까? 바깥쪽 방향을 가리킬까? 네. 우리 곡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은 항상 안쪽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는 거다. 바깥쪽이 아니다. 됐어? 그러면 안쪽 방향을 결정하면 바깥쪽은 무조건 반대로 쓰시면 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의 자기장 방향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 손가락을 여기에 원형도선이 있다고 치고 그 방향으로 감으시면 돼요.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안쪽 자기장이니까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안쪽으로 들어간다가 아니고 아이들이 위쪽으로 자꾸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 그린다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표시를 우리는 X 표시합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란 뜻이야. 그러면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그럼 나오는 방향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동그라미 표시하면 나오는 방향이란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다. 자기장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표시 X 표시로 한다. 밖으로 나온다는 뜻의 표시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약속이에요. 그냥. 됐어. 그러면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저 바깥쪽으로 돌아서 보이는 쪽에선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곡선 도선이니까 얘도 내 손가락이 전류니까 막대기가 있다고 치고 너네가 보이는 방향에서 내 손가락이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솔레로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라서 지금 내부의 자기장이 오른쪽을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거꾸로니까 왼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중학교 때 매번 나오는 거 자석의 위치 보세요. 아니 나침판의 위치 보세요. 나침판을 여기다 놨을 때, 여기다 놨을 때, 여기다 놨을 때, 여기다 놨을 때 나침판의 N극 방향 바르게 연결한 거 찾으세요. 이거예요. 나침판이요. 안쪽과 일직선이 되는 여기에도 나침판 방향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입니다. 바깥쪽인 여기 위 아래에 있는 여기만 왼쪽 이렇게 되게끔 그려진 걸 찾으시면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나침판의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거 찾아라 라고 할 때 솔레로이드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얘가 많이 나와요. 이거 안쪽과 같은 방향 가리킵니다. 일직선. 그래서 얘가 반대. 위아래가 반대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도선하고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안쪽 자기장이다. 그리고 내 손가락이 전류의 색이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향 결정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이 중심의 나침판의 N극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도 똑같이 R분의 K-I다. 그러니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니까 중심에 있는 나침판의 N극은 요만큼의 자기장을 받아서 움직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솔레로이드에서 여기에 있는 나침판의 N극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R분의 KI로 할 수가 없다. 왜? 솔레로이드는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 도선이 여러 개다 보니. 그래서 R분의 라고 하는 이걸 쓸 수 없어요. 대신에 솔레로이드에서는 도선을 얼마나 많이 촘촘하게 감아드냐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되니까 기억하세요. 솔레로이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 K2-NI로 계산한다.
K2-NI로 계산한다. 자, 그 중에서 K2-는 역시 상수일 거고 조금 이따 상수는 다 써드릴 거고요. 자,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일 거고요. 자, N이 뭐냐? 이게 핵심이죠.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이 N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건 이 막대기에 코일 몇 번 감았어? 라고 하는 N값은요. 코일을 감수를 얘기한다. 근데 선생님 저요 3번 감았어요. 나도 3번 감았는데 그럼 우리 세기는 같아요? 저는요 이 막대기의 길이가 10cm인데 거기에 3번 코일을 감았거든요. 저는 이 막대기의 길이가 20cm인데 3번 감았어요. 그랬을 때요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왜요? 전선이 촘촘하게 감길수록 자기장이 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더 촘촘하게 감겨져 있는 건 누굽니까? 당연히 10cm에 3번 감긴 위쪽이 더 촘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N값에 감은수를 넣는데 그냥 감은수가 아니고 1m당 감은수로 환산해서 넣어야 촘촘한 정도가 제대로 표현된다. 1m의 감은수로 환산해서 넣는다. 그러면 10cm에 3번 감았으니까 1m에는 30번 감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넣는 건 3이 아니고 30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20m에 3번 감았으니까 1m에는 15번 감은 것과 같은 경우죠. 그래서 두 번째는 15를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n은 실제 감은수가 아니고 1m당 감은수로 환산한 값이다.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 도선에서 원형 도선에서 솔레로이드에서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제는 막차다. 됐습니까? 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 도선과 원형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상수값이 다 다르다고 했죠? 자, 이 상수값은 외울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시험에서 줍니다. 대신에 크기가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큰지 이건 알고 계셔야죠.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크기는 커집니다. 상수값이. 그리고 실제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직선에서는. 원형에서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직선의 상수값에 비해서 파이배만큼 커지니까 대략 한 3배 크구나. 이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림할 때 이 상수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죠. 상수값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물리 레벨 1에서도 했어요. 그럼 이제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문제에 가까운 것들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알았어?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2개 이상 위치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 A라는 도선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1만큼 흘러. 자, B라고 하는 도선도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I2만큼 전류가 흘러. 얘는 2A고 얘는 5A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나침판을 3개 놓을 거야. 기억나지? 자, 여기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첫 번째 P라고 하는 나침판이 여기에 위치할 거예요. Q라고 하는 나침판이 여기 있고요. R이라는 나침판을 여기다 둘 겁니다. 됐어? 그랬을 때 각각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이 어때? 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중 첫 번째 P라는 나침판도 Q라는 나침판도 R이라는 나침판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N극이 끌려가는 자기장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자, A도선이 만든 자기장, B도선이 만든 자기장 2개에 의해서
합성된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그중 첫 번째, A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구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 히터를 트시는구나. 해볼게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A 도선이 만든 거, A 도선은요 얘입니다. 자, 얘만 신경 쓰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B는 없다고 치시면 돼요. B는 무시, A만 있다고 쳐. 됐어? 그러면 A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 그러니까 여기 도선이 있어. 전류 위로 흘러. 그럼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고 있어. 맞아? 도선보다 왼쪽은 감아보시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고 있죠. 맞니? 그러니까 A 도선 때문에 P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고 있고요. Q하고 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죠. 그죠? A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했으니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 D분의 그래서 KI인데 제가 2A니까 2K 이렇게 가면 되죠. 자, Q라는 것도 D분의 2K R이라고 하는 건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D입니다. 그래서 3D분의 2K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나침판이 B라는 도선으로부터도 자기장을 받으니까 이제 B라는 도선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B라는 도선의 입장에서는 됐어. 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 거고요. 그 왼쪽에 있는 Q하고 P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B가 만들어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P하고 Q는 나오는 방향이고요. R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일단 방향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성이 제대로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로부터 P까지가 3D만큼 떨어져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류의 세기가 얘가 5A니까 5K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냐? 그러면 얘는 D분의 5K, 얘 D분의 5K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합성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A와 B가 P에 만든 자기장이 둘 다 나오는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시면 합성 자기장 뭐예요? 나오는 방향으로 여기가 3D니까 3으로 통분할게요. 3D분의 11K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Q는 한 놈은 들어가는 방향, 한 놈은 나오는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빼야 합성이 되겠죠. 그 중에서 얘가 더 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3K만큼의 자기장을 갖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R은요. 얘도 들어가는 방향,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장을 더해야 합성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3D분의 이거 3D로 통분할 거니까 그래서 17K만큼이 생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합성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 아까처럼 P 대 Q 대 R 대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3으로 통분하시면 비율 보이시죠? 11대 9대 17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되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제 하나가 아니다.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생겼을 때 그 합성 자기장 구하는 게 중요하다. 되겠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합성 자기장 구하는 방법들 보여준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거 방향 설정 정확하게 해야지 더할 건지 뺄 건지가 결정된다. 되겠니?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합성 자기장 구하는 거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그럼 합성 자기장은 구했잖니? 그러면 이렇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두 개가 있어. A, B가 있어. 혹시 저기가 잘 안 보일까봐 다시 그리는 거야. 자, 그랬을 때요.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칠 거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면 1A래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면 2A래요. 이 두 개의 합성 자기장 중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어디에 생길까? A 도선으로부터 됐어. 떨어진 거리와 B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몇 대 몇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합성 자기장을 구했더니 이런 값이 아니고 0 나오는 곳이 어딘가에 생깁니다. 반드시. 어딜까요?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해봐.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요. 그래서 A 도선보다 왼쪽일까? 아니면 두 도선 사이일까? 아니면 B 도선보다 오른쪽일까? 이거거든요. 생각해봐.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는 거. 주원 과학 점수. 96. 시험지. 생각했어.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어딜까요? A, B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주원 어때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 자, 그럼 우리 1번 빼고 생각하자. 재현아, 구했어? 어디야? 2번 구역. 2번 구역이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A,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도 구해서 몇 대 몇이야? 1대 1. 도대체 쟤는 왜 구하는 거지? 이게 맞나? 뭐 이런 얘기죠. 우리요. 지금부터요. 선생님이랑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를 할 건데 이때 합성 자기장, 합성 전기장 앞에서 배웠죠. 자, 합성 자기장을 구하던 합성 전기장을 구하던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 뭡니까? 간내 기억하라고 했어요. 들어본 기억 있니? 같은 방향으로 전류나 자기장이 생겨 있을 때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은 내부에 만들어져.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처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랬을 때 이 두 전류가 만드는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은 두 도선의 내부에 있어. 이 얘기입니다. 간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두 도선에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두 도선의 내부 2번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이쯤 어디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 P라고 치자. 그게 A 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B 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야? 요거 구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럼 볼게요.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왜 내부예요? 그거요. 아까 잠깐 했었는데 기억하는지 보세요. 자, 합성 자기장이 0이려면 실제로 A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치자. 그럼 B가 만든 자기장 방향은 어느 쪽이어야 돼? 이 방향이어야죠. 두 개가 반대 방향이어야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어요. 되겠어? 자, 그중 A 도선은요. 전류가 위로 오르니까 얘보다 오른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A 도선은 자기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A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도선도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자기보다 오른쪽이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랬을 때 합성해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두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가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니까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두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내부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간에. 외워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이해했어.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요? 해보시면 되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으면 된다는 거 이해하십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B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면 되는데 A가 만든 자기장이요. 떨어져 있는 거리 AB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요. A분의 됐어. KI인데 I가 1A야. 자, B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B인데 전류는 2A 그러니까 2K야.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세기만 같으면 합성 자기장이 0일 수 있어.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비를 봐야 되는데 우리요. 분자 비율은 알죠? 이거 쓸데없는 K 다 날리시면 분자의 비율이 1대 2입니다. 1대 2라는 이 비율을 어디서 왔어요? 전류의 세기 비율이요. 그러면 크기가 같으려면 분모 비율도 1대 2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 비율이 두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을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전류 비율이 1대 2니까 거리 비율도 1대 2여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은 항상 두 도선의 전류의 세기 비율이다. 전류의 세기 비율이 1대 2니까 합성 자기장이 0인 곳도 각각의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대 2인 곳을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면요? 두 개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간내가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외부의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일까요? 3번일까요? 추론. 같은 방향일 때만 내부의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외부에 생기는데 외부가 두 군데잖아. 여길까? 여길까? 민영 찍어. 1번 영역이야? 3번 영역이야? 1번 영역입니다. 왠지 아세요?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거기에서 양쪽에서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은 반대니까 크기는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합성 자기장은 R분의 KI로 전류가 작을수록 떨어져 있는 거리도 작아야지 크기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약한 도선 가까이에서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만들어진다. 얘가 만든 자기장과 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수 있다. 이해돼?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비율이 몇 대 몇이네요? 그럼 합성 자기장이 여기가 0인 곳이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A 도선으로부터 B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인데요? 똑같습니다. 전류의 세기 비율 1대 2만큼 떨어진 곳이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같은 방향일 땐 내부에서 1대 2 떨어지고 반대 방향일 때는 약한 도선 가까이에 외부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합성 자기장이 0인 위치를 줍니다. 그걸 통해서 두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치고 들어가 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되겠죠? 그래서 합성 자기장이 0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독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합성 자기장의 0이 되는 위치를 통해서 두 도선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만큼이 전류의 비율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을 통해 도선의 전류의 세기 비율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잠깐만 요 부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27페이지 1, 2, 3, 4, 5. 자, 7번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근데 6, 7이 조금 골 때립니다. 답안지 안 가져온 사람. 오, 훌륭해. 답안지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뭔가 이렇게 찍었는데 동이랑 성원주를 동으로 찍었는데 그때 film으로 주고 싶은 게 뭐야? 설정을 보여줄까? 그냥 둘 다 미리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없을 거야?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뭐 너무지? R분의 K 아니 거기서 K가 뭐냐고 근데 쉬울이 안 하는 거. 응 그냥 써낼 때가 생각보다 25분까지 쳐야겠다 맞다니요 아이씨 기호를 모르겠네 좋겠다 기본은 그 4분은 잠깐. K 이거지 K, 가치가 I, 어디야? 자기가 A가 잡이라는데? 뭐가 4분? 응 B가 어디서 아 난 이번에 원래 끝날 때까지 너만 쳐다볼 거야. 왜요? 너네 오빠만 그거 나와야지. 너의 경쟁 상태는 주원이가 아니고 지성이야. 다 누나 보느라 엄마 알아보도록 그랬겠어. CMS 오빠를 어떻게 해볼까?
플러스 채점도 해. 저는 12단원까지밖에 안 돼요. 12단원까지밖에 안 돼요. 응? 뭐? 답지가 12단원까지밖에 안 돼요. 아, 예. 파동 파트? 네. 그거는 나중에 따로. 됐어. 틀린 거 다시 보고 선생님이 설명은 하겠지만 자,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풀었어요.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방향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걸로 1번부터 5번까지는 개념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5번에 되게 5번에 리얼 또 4번. 4번부터 보시면요. 4번은 그림과 같이 전류의 세기가 I고 반지름이 2의 2인 원형도선이 있다고 쳐봐. 원형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는 I만큼 흐르고 반지름이 2의 2라고 친다면 이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원형도선에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이 R분의 K-I인데 얘는 반지름이 2A가 그랬으니까 2A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B로 놓을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때 전류의 세기는 2I고요. 전류의 세기가 2I로 2배 세졌고요. 반지름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몇 B로 놓을 수 있니? 이건데요.
얘는 A분의 2K-I입니다. 그러니 얘에 비해서 몇 배 커진 거냐면 4배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4B예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K2-NI. 어차피 상수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할 거니까 무시.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1m당 가문수를 증가시키거나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말 되고요. 코일의 단위 길이당 가문에서 증가시킨다 맞는 얘기고요. 솔레로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는 거랑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혀 상관없고요. 솔레로이드의 반지름을 줄인다. 솔레로이드의 반지름을 줄이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네, 솔레로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이 솔레로이드 내부의 이 반지름 전혀 상관없다고요. 이거 상관없어요. 또 작게 하면 더 촘촘히 가가 있으면. 만약에 작게 해서 촘촘히 감았어요가 나온다면 맞는 거죠. 근데 작게만 하고 촘촘하게 감았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에서 질문. 6번, 7번. 이놈의 새끼들이 6번 보시면요. 6번 보시면 자 6번은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A, B, C, D, 여기가 마이너스 D, 여기가 D 이렇습니다. 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A, B는 들어가는 방향, C, D는 나오는 방향.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D에 있어. 이 얘기거든요. 됐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봐. 전류의 세기 다 I로 똑같아요.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고요. 여긴 두 개가 나와요. 되겠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전류세기 같고 얘는 나오는 거고 여기 전류세기 똑같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쪽과 이쪽이 거의 대칭 구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요.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으면 자기장이요. 대칭이라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이 원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D 방향이니? 라고 하는 거 해볼게요. 자, 꼬맹아 보시면요. 원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볼 거예요. A가 만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원점은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A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B도요. 똑같습니다. 자,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C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가 감아보셔요. 얘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됐죠? 여기도 나오는 방향으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가보시면 얘보다 왼쪽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도 B도 C도 D도 원점에 다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원점에서 합성 자기장 방향이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 아래쪽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 Y축 방향 이렇게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칭 구조를 띠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요. D가 자기장이 0이면 마이너스 D도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와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같니? 라고 했으니 P하고 Q요. 여기가 P, 여기가 Q인데 여기서 합성 자기장 방향이 같니? 라고 했거든요. 라고 했을 때 꼬맹아 보시면요. 여기에서 P 지점에서 A가 만든 자기장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주변의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P에서는 접선 방향, 이 방향,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B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주변의 자기장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P에서 얘도 올라가는 방향. 그죠? 자, C는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가 만든 자기장이요. 나오는 방향으로 가보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C가 P에 만든 자기장은 내려가는 방향이죠. Q도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됐어. 자, 방향은 그런데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네. 그 중에서 A, B가 만드는 게 더 세게 작용할까? CD가 만드는 게 더 세게 작용할까? P에서만. A, B에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A, B가 만드는 힘이 더 셀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Q도 볼게요. Q도 보시면 실제로요. A, B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얘보다 오른쪽은 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A, B가 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Q의 자기장을 만든다고요. CD는 거꾸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자 그랬을 때 이 Q는요.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 대칭 구조로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더 셀까라고 하면 Q는 CD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CD 쪽의 자기장 방향이 우선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 얘의 합성 자기장 방향과 얘의 합성 자기장 방향이 같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머리 있으니까 해봐. 여기요. 저 직선상에서 여기 마이너스 D, D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야. 요 지점이 0이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라인이야. 이게 0. 그리고요. 여기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이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0 됐다는 얘기야. 맞아? 그리고 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0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잖아.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야. 맞냐?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쭉 가다가 다시 여기서 0 되잖아요. 그럼 방향도 바뀌겠죠? 어느 방향입니까? 이쪽 방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습니다. 알겠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점을 기준으로 앞뒤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항상 0인 곳을 기준으로 좌우 앞뒤의 방향은 정반대로 형성됩니다. 알겠냐?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요. 똑바로 올라가다가 순간 세기의 속도가 0이 됐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올라가는 동안 운동 방향과 내려오는 동안의 운동 방향 정반대죠. 그래서 어떤 세기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에 합성된 자기장 방향 반대고요. 여기도 자기장의 세기가 0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하고 얘는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 거꾸로 자기장의 방향이 얘하고 얘가 반대다? 그럼 그 사이에 0인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x가 마이너스 L 그 다음에 x가 2L인 곳에 고정된 두 직선 도선의 세기가 I, 2I인 두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보면 반대 방향으로 흐른대.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외부에 있어. 기억나지? 어느 쪽인지 기억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비가 몇 대 몇일지 상상해 보신다면 우리 아까 했어요. 두 도선에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고
얘는 전류의 세기가 I고 얘는 전류의 세기가 2I니까 길이 비율이 거리 비율이 1대 2만큼 떨어진 곳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여기 있어. 거기로부터 A 도선까지의 거리 대 B 도선까지의 거리 비율이 1대 2일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흐르고 있을 때 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요. 네, 그러니까요. 얘보다 마이너스 L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L보다 X값이 작은 거 답은 1번입니다. 되겠어? 아까 그 간례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기억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나만 하고 잠깐만 끊어둘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자,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어. 이 도선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I만큼 흘러. 자, 근데 그 주변에 영구 자석도 있어.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는데 자석에 의해서 또 다른 자기장이 생겨. 이해돼? 이래요. 그러니까 전류도 이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고요. 자석도 이 공간에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자기장이 두 개 이상 생기면 얘네들이 합성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자기장이 두 개 이상 생기면 이게 합성돼서 힘이 생긴다. 그 힘을 우리는 그냥 힘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이 힘을 자기력이라고 실제로 한다. 그 자기력이 생긴다는 걸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이라고도 한다. 고등학교 때는 이 단어 아니면 이 단어 쓸 거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힘이라고 부른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자기장이 두 개 이상 생기면 그 자기장이 합성돼서 힘이라고 하는 로런츠의 힘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힘 누가 받습니까? 이 힘은 바로 이 공간 안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습니다. 자, 이때 생긴 힘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아서 도선이 확 하고 밀립니다. 그 힘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뭐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죠. 뭡니까? 전동기요. 되겠어? 이 전동기가 이때 생긴 힘에 의해서 얘를 돌린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때 힘이 생기고 그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데 이때 첫 번째 힘이니까 당연히 방향이 있겠죠.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요? 그리고 크기 있겠죠. 얼마나 큰 힘 받아요? 이게 관건.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방향을 찾는 것도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 그대로 사용한다. 오른손 펼치시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이 주변에 있는 영구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방향은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 방향이야. 그 힘에 의해서 도선이 밀려. 그러니 얘는 전류가 위로 흐른다 그래서 위로, 자기장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하시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쪽이 칠판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선이 있으면 얘는 갑자기 칠판 안쪽으로 딱 하고 밀립니다. 됐어? 저 로런츠의 힘 때문에 이겁니다. 됐어? 이때요.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꾸시면 자기장 방향 그대로고 전류의 방향만 바꾸시면 힘 방향 거꾸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선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갑니다.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힘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때 생긴
이 힘의 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힘의 세기는 힘센 비라 아저씨로 구하세요. 예를 들어 연구 자석이 이 주변에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라고 치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라고 칠 겁니다. 그러니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5테슬라고 전류가 2A 흐르고 자기장 속에 있는 L은 도선의 길이입니다.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칠게. 그렇다면 저 도선은 10N의 힘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서 밀립니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외워. 힘센 빌아저씨. 요번에 올림하면서 주구장창 나올 거야. 힘센 빌아저씨. 이겁니다. 도선이 받는 힘은 힘센 빌아저씨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얘. 이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전류가 요래 흘러요. 그랬을 때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A, B에 있는 날개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딥니까? CD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딥니까? 이거 맨날 물어봐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A, B 날개가 받는 힘은요. 아까 그렸던 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전류가 위쪽,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죠. 그래서 A, B 날개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 받네. 그러면 CD는요. 자기장 방향은 그대로인데 전류 방향은 반대니까 전류 방향만 돌리시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 받아요. 무조건 이 날개와 이 날개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야. 근데 문제는 얘병 이 둘이 붙어 있어. A, B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CD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둘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 혼자 못 들어가, 얘 혼자 못 나와. 그래서 얘가 돌아. 됐어. 이게 바로 전동이에요. 이래서 도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뱅글뱅글 도는 전동기가 되는 거야. 모터. 되겠어? 그래서 여기다 칼 달면 믹서기, 날개 달면 선풍기, 통 달면 세탁기 이거 만드는 거야. 되겠냐?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얘 힘은 어느 방향이야? 이거 구해. BC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우리 맨날 양 끝단이 받는 힘의 방향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받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야? 여기도 전류 흐르잖아. 자기장도 있잖아. 근데 왜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얘기 안 해? 힘을 안 받아서 그래요. 얘 힘 안 받아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때 생긴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는 건 됐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수록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세지고요. 전류의 세기가 세질수록 당연히 힘의 크기도 커집니다.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길어져도 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도 힘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자기장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이 만들어진다. 보이세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날개 양 끝단이 최대의 힘을 받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전류가 수직이 아니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 각도가 30도예요. 그러면 90도일 때보다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요? 2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이 이루는 이 사이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이기 때문에 그 각도를 사인 세타 값으로 치환한 값이 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값이 30도니까 여기다가 30 집어넣으면 원래 크기에 비해서 힘의 크기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0N이 아니고 절반 5N의 힘밖에 못 받게 돼. 각도가 비스듬해지면. 그러면 이 각도가 작아져 이 각도가 0이 되면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이쪽 날개 BC는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자기장 방향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날개에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런츠의 힘을 구하는 방법은 힘센 비라저씨 사인 세타야. 90도일 때 최대 힘이야. 알겠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모터라고 하는 전동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모터라고 하는 전동기가 잘 나와 있고요. 126페이지 126페이지 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력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내용 갈게요.